보통 트레이딩 뷰에서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계어 같은 메시지를 만들어서 트레이딩 뷰의 창에다가 메시지 창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자동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왔었습니다. 물론 자동 매매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엄청 번거로웠어요. 모든 메시지를 내가 매번 얼러트를 추가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뭔가 내가 전략에 쏟아붓는 시간보다 이 자동 매매를 연결해서 하는 시간이 더 길었던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번거로워서 전략 만드는 데 집중하는 그 에너지가 다 뺏기는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저도 초창기에는 그래 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대세를 거스르지 말자라고 해서 저도 웹풍 메시지 생성기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라도 해서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가사해서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편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가 설명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설명 영상을 하려고 해도 이거를 누군가 따라하기에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 거예요. 꽤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보였던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거는 내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생성해서 매 얼러트를 추가할 때마다 계속 다시 넣어줘야 되는 이 불편함이 전략 만드는데 상당히 방해가 될 거라고, 저조차도 제가 하는 사람인데도 저도 싫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과감하게 방식을 바꿨어요. 그냥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메시지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 맞게 전략 알고리즘, 롱을 언제 진입할 건지, RSI가 나는 30보다 작으면 진입한다, 이런 조건만 작성해주면 됐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냥 웹훅 알람을 추가해서 그냥 만들기 누르면 됐었습니다. 굳이 그 복잡한 메시지를 내가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나는 그저 진입 종료 조건만 만들고 얼러트 메시지에 그냥 그에 맞는 메시지를 입력하면 됐었습니다. 엔트리 펑션에는 포화.엔트리 엔트리 메시지를 넣으면 되고, 클로즈 펑션에는 그냥 포화.클로즈 클로즈 메시지를 넣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파인 스크립트에 익숙하지 않다면은 저렇게 입력하는 것조차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아주 찾는 게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엔트리 함수에는 엔트리 메시지 넣고, 클로즈 함수에는 클로즈 메시지 넣고, 엑짓 함수에는 엑스 메시지 넣어라, 이 말밖에는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긴 영상을 하나 준비할까?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까? 근데 이건 너무 군대식 해결법 아닌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닥치고 배우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에 계속 빠져서 결국에는 제가 변환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다 신경 끄세요. 전략 스크립트만 만들고 그냥 변환기에 넣고 변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한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냥 파인 스크립트로 전략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RSI를 이용해서 그냥 파인 스크립트로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만의 전략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그냥 스크립트 변환기에 넣으면 됩니다. 주소창에 powerbot.com이라고 입력을 해서 들어오면은 스크립트 변환기라는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작성했던 스크립트를 전부 복사를 해서요, 그대로 복사한 거를 변환기에 붙여넣기 하고 변환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생성된 겁니다. 이제부터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파인 스크립트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서 원래 있던 스크립트를 지우고 복사한 스크립트를 붙여넣기 하면은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일일이 내가 포화봇에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넣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돼서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전략만 열심히 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전략을 그냥 열심히 짠다. 두 번째, 변환기에 넣고 그대로 변환해서 그냥 다시 붙여 넣으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냥 순수한 파인 스크립트 전략을 자동 매매를 가능한 파인 스크립트로 바꿔주니까 그냥 기존에 남이 만든 전략조차도 복사해서 그냥 변환기에 쳐 넣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그냥 변환하기 버튼 누른 다음에 변환된 스크립트를 복사를 해서 그냥 파인 스크립트 창에 때려 박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렇게 새로워진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포화봇에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레버리지를 넣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기존에는 제가 레버리지는 알아서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냥 자동으로 제가 레버리지도 설정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변동성 돌파 전략을
바로 자동 매매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테스트까지 전부 제가 보여드리고 이 영상으로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 전략 모음을 클릭하면은 변동성 돌파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변동성 돌파 전략, 이게 이제 원본 스크립트, 그러니까 순수한 파인 스크립트죠.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변환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변환된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복사해서 파인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뷰로 들어와서 우리가 거래할 종목을 골라주겠습니다. 심볼을 저는 BTCUSDT.P로 해서요, 바이낸스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바이낸스를 누르고요, 타임프레임은 일봉으로 하겠습니다. 일봉, 변동성 돌파 전략은 일봉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봉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복사한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까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클릭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우클릭해서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우리의 전략이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백테스팅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백테스팅 잘 되는 거 확인을 하고 진입 종료 잘 되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이번에 다시 파인 에디터로 돌아가서 이 밑에는 그냥 전략이고요. 우리가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한 포화봇 설정 부분이 이 위에 이렇게 포화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작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스타트 타임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시작 시간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시작 시간을 10년 전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백테스팅을 바로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동 매매를 할 때는 10년 전으로 해놓고 하면 이미 다 진입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미래 시간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차트를 봤을 때요, 이 미래 시간이 어딘가 봤더니 오늘 기준으로 해볼게요. 5월 19일이에요. 그러면 5월 19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도죠. 연도를 2023년, 오늘 이번 연도죠. 그리고 5월, 이번 월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19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시간이고요. 그리고 분이고요. 그리고 초입니다. 그래서 시간, 분, 초까지 전부 맞춰주고 나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시간이 있는 곳에 이렇게 주황색 세로선이 그어지면서 여기서부터 봉이 마감되면은 매매를 시작하겠다라고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시간을 항상 시그널이 없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엔드 타임이라는 게 이제 종료 시간인데 뭐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2024년이면 멀었잖아요. 1년 후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돼요. 비밀번호. 그래서 처음에 포화봇을 구축했을 때 비밀번호를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약간 복습을 해보면은 시작 시간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젠요, 레버리지를 설정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레버리지 어떻게 하냐, 수량 넘었는데 안 된다, 레버리지 안 된다, 막 너무 많은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과정들이 보이셔서 그냥 제가 강제로 하게 만들었어요. 레버리지를.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 포화봇 시스템, 이 라이브러리를 그냥 강제로 따라가셔야 돼요. 이걸 쓰시려면은. 자, 되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제가 1로 고정해놨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자동 매매로 진입할 때 무조건 1배 레버리지로, 1배 레버리지로 처음에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5로 바꾸면 5배 레버리지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배 레버리지가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수직선을 꾹 누른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당겨주세요. 과거로 이동할 수 있어요. 스타트 타임을. 시작 시간을 왼쪽으로 이동해서 놓아주면은 이렇게 수량이 찍힌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개가 찍혀 있죠. 1.8개. 지금 비트코인이 26,000달러 정도 하니까 1.86을 곱하면은 한 5만 달러가 나옵니다. 5만 달러. 자, 그 말인 즉슨 나는 지금 이니셜 캐피탈, 초기 자본금이 만인데 5를 곱했으니까 5만 달러로 레버리지 진입을 잘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걸 다시 1로 바꿔볼게요. 1배 레버리지로 1로 바꾸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시 레버리지가 없으니까 0.37개로 준 걸 볼 수가 있죠. 줄었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이거를 10배 레버리지로 당겨 볼게요. 그럼 10배 레버리지로 바꿨을 때는 0.37이 어떻게 되나요? 3.7이 되죠. 딱 10배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레버리지로 진입할 수 있게 제가 시스템을 구축해놨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레버리지를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내가 공을 몇 개 더 붙였어요. 1000배 레버리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청산당한 거거든요. 1000배 레버리지 기준으로는 equity is lower than 0이라고 뜬다는 거는 자본금,
자동금이 0 이하다. 즉 청산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청산당하면 추가 진입하지 않게도 기본적으로 구현이 다 되어 있다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배 레버리지로 했어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제가 이걸 과거로 많이 당겨 볼게요. 중간에라도 청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과거로 쭉 당겨 놓고, 자, 여기서 죽었네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청산당한 겁니다. 그래서 전략 테스터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00% 찍혀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청산되면 추가 진입하지 않도록 제가 구현을 해놨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잘 되는 거 테스트는 해봤죠. 근데 일단 테스트니까 저는 그냥 1배 레버리지로 바꿔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가장 최근으로 세팅을 해놔서 시그널이 없는 거를 확인해 주면은 이제 우리가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작 시간, 그리고 비밀번호, 레버리지까지 설정을 해놨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설정, 자본금이에요. 초기 자본금, 내가 얼마를 진입하도록 설정할 건지. 기본에 지금 $10,000로 되어 있는데 제가 테스트니까 $100로 줄이겠습니다. $100로 세팅을 해놓고 저장을 하면은 이제부터 얘는 $100를 기준으로 매매를 할 거예요. 자, 확인해 보기 위해선 역시 얘를 클릭을 해서 시간 부분을 클릭을 해서 왼쪽으로 끌어서 과거로 좀 가보면 되겠죠. 가본 상태에서 한번 수량을 보면은, 자, 지금 여기 0.003개로 나오죠. 지금 비트코인이 한 26,000달러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은 $100 부근에 거의 근접하네요. $100 부근으로 잘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해주고 잘 됐으면 반드시 미래로 옮겨 놓으세요. 이때부터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된다. 제가 이걸 한 100번 말하는데 안 지키시더라고요. 100% 에러 납니다. 이거 시그널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이니셜 캐피털은요, 초기 자본금은 뭐 적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적게는 안 된다는 거. 그거는 파인스크립트는 안 막는데 거래소에서 막아요. 거래소에서 $1 진입하는 거 허용해 줄까요? $1? 뭐 $1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1가 거래소에서 막아버립니다. 이런 거 안 돼. 적어도 몇 달러 이상은 넣어야 돼 라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코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1로 해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진입이 되는지 한번 과거로 당겨놔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겨놨을 때,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insufficient capital. 그러니까 자본금이 부족하다. 엔트리를 하기 위한, 진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이 부족하다. 지금 당신은 $1로 해놨으니까 자본금을 좀 늘려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경고창을 띄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본금을,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최소한 $30는 해줘야 돼요. $30. 뭐 어떤 건 $10 되고 어떤 건 $20 되긴 하는데 그냥 걱정 안 하려면 그냥 $30 하면 됩니다. 비트코인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30 하면은 자본금 관련 에러는 사라질 겁니다. 이 자본금 관련 에러를 고통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테스트니까 이해해요. 처음에 테스트하니까 너무 많은 금액 넣기 싫잖아요. 그래서 막 $10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세요. 자, 이거 왜 안 되죠? 자, 몇 번 해도 안 돼요 하는데 대부분 이거였어요. 자본금을 너무 적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30라도 해주세요. $30 최소. 그래서 저는 일단 $100로 해놓고요. 다시 저장을 해서 이런 에러가 안 나고 이렇게 잘 진입하는 게 보이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미래로 옮겨 놓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설명을 하느라 제가 시간이 길어졌지만 간단해요. 시간 설정, 시작 시간 설정, 두 번째 비밀번호 설정, 그리고 세 번째 레버리지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자본금 설정. 4가지만 하시면 돼요. 4가지 설정만 잘 해놓으시면은 자동 매매가 알아서 이루어지도록 변환해 준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 시간, 비밀번호, 레버리지, 초기 자본금 설정이 다 끝났다. 이제 얼러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 위에 얼러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 그대로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조건을 누른 다음에 나의 스크립트 이름을 클릭을 해주세요. 저는 이 볼라틸리티 브레이크아웃이라고 돼 있죠.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기를 바로 누르면 되는데 혹시 웹훅 세팅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더블 체크. 이 밑에 웹훅 URL이 이렇게 나의 웹훅 URL로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더블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 알람 창, 얼러트 창을 누르면은 내가 방금 만든 얼러트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동 매매가 잘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을 테스트 한번 해보기 위해서 30초 봉으로 해보겠습니다. 30초 봉. 미친놈이죠, 저. 30초 봉으로 해서 지금 이미 시그널이 막 생겼어요. 30초 봉 기준으로는 시그널이 막 생겨 있네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시작 시간 설정을 하는데 최대한 미래로 해놔야 된다. 그래야 이 시그널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15시 4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시 4분. 그래서 여기 5월 19일까지는 그대로 가고 여기가 시간이었습니다. 15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로 끌어서 04 해서 여기를 04분 만들어주고요. 30초 봉이니까 여기를 30초라고 하셔도 돼요. 혹은 0초도 되고요.
그래서 0초, 15시 4분 0초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시작 시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자본금 좀 쫄리니까 이거는 50으로 줄이겠습니다. 50달러로 해놓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래로 옮겨진 걸 확인해 줬고 시그널이 사라진 거 확인해 줬으니까 얼러트 추가하기를 누른 다음에 조건에서 나의 스크립트를 선택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기를 누르면은 내가 30초 봉을 기준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전략에 얼러트가 추가된 것을 이 얼러트 창에서 확인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얼러트 로그가 잘 발생하는지 그리고 디스코드로 메시지가 잘 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앱을 확인하셔도 되지만 여기로 성공 메시지가 왔다는 거는 성공해야만 오거든요. 여기로 메시지가 왔다는 건 거래가 잘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수직선이 있는 곳으로 봉이 위치했고요. 자, 파인 스크립트는 봉이 마감되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봉이 마감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부터 전략 스크립트가 돌아가면서 변동성을 돌파하면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노란색 선 돌파했는데 왜 진입 안 해? 아직 봉 마감 안 됐잖아요. 봉 마감되고 그 다음 봉부터 변동성을 돌파하면 진입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봉이 마감됐고요. 이제 이 노란색 선, 이 변동성을 의미하는 노란색 선을 돌파하게 되면 진입을 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죠. 자, 지금 여기 바이 진입 신호가 떴고 얼러트 로그도 지금 나왔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디스코드로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는 건 거래가 됐을 때 오는 거거든요. 굳이 바이낸스 확인을 안 해보셔도 이게 왔다는 건 그냥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잘 한 겁니다. 0.001개로 진입을 했네요. 자, 그리고 동시에 셀을 하자마자 또 진입을 했어요. 자, 이렇게 종료하고 또 진입한 게 바로 떴죠. 그래서 이렇게 잘 진입 종료 진입이 순서대로 여기 있는 얼러트 로고도 그대로 남아서 거래된 거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